헬로, 안녕하세요. 헬로 현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4세대랑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완벽히 깔끔하게 정리해봤어요. 저도 실제로 아이패드 에어를 사기 전까지 이 고민을 수없이 했고 주변의 아이패드 자랄한테 조언도 물어보고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랑 에어를 비교할 때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설명할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 상황을 설명하고 저는 왜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사기로 결정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에어 3세대에 비해 훨씬 업그레이드가 돼서 아이패드 프로 4세대랑 비슷한 점이 진짜 많아요. 대표적으로 폼팩터랑 디자인, 애플 펜슬 2세대 지원, 그리고 USB-C 포트가 있죠. 그렇지만 아이패드 프로만 갖고 있는 기능들,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만 갖고 있는 옵션들도 있어서 그렇게 나눠서 알고리즘을 짜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고려할 부분은 내가 얼마나 큰 화면이 필요할지. 화면 크기를 본 적이 없으면 12.9인치랑 11인치의 차이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종이랑 크기를 비교할게요. 12.9인치 화면은 대략 우리가 많이 쓰는 A4 종이랑 크기가 비슷해요. 12.9인치는 215mm, 281mm이고 A4 종이는 210mm, 297mm입니다. 11인치 화면은 A4 종이보다는 작고 B5이라는 종이 크기랑 비슷해요. 11인치는 178.5mm, 248mm, B5 종이는 176mm, 250mm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두 화면 크기 중 하나를 고를 때는 큰 화면이 필요할 작업을 하는지, 휴대성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그리고 무게를 고려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 큰 화면이 필요하고 휴대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12.9인치를 고르시면 되고 12.9인치는 아이패드 프로밖에 없어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를 사시면 돼요. 그런데 적당히 크면서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를 원하시면 11인치를 고르시면 돼요. 무게를 살펴보면 12.9인치는 643g, 11인치는 471g이어서 11인치가 12.9인치보다 무려 27%나 더 가볍고 170g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것은 각자 니즈에 따라 다르니까 각자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면 됩니다. 혹시 11인치를 고르셨다면 아이패드 에어 4세대, 프로 세대 둘 다 이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으로 크리티컬한 부분은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어는 64GB, 256GB 이렇게 두 가지만 있고 프로는 128, 256, 512GB 그리고 1TB까지 있어요. 만약에 256GB보다 더 필요하실 것 같으면 이번에도 깔끔하게 바로 프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에어는 512GB나 1TB 옵션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 결정은 또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전에 아이패드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이 있겠지만 혹시 이게 첫 아이패드 구매라면 판단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영상이나 사진을 아이패드에 많이 보관하실 것 같고 좀 길고 복잡한 영상 편집을 할 거다. 그러면 512GB나 1TB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용량 옵션은 아이패드 프로만 있어서 깔끔하게 아이패드 프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아이패드 유저는 영상 편집을 안 하죠. 학생들은 주로 강의 자료, PPT, 이런 문서 파일들, 그리고 사진이랑 앱 이렇게만 보관할 것 같은데 그러면 64GB도 충분할 수도 있어요. 문서만으로 64GB를 모으는 것은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혹시 아이클라우드, 드랍박스,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고 있다면 여기다 서류나 사진을 저장하면
용량 부담도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64GB가 좀 불안하고 사진이랑 앱을 좀 많이 보관할 것 같으면 사실 128GB가 좀 더 마음 편히 쓸 수 있을 것 같은 용량인데, 애플 놈들이 일부러 아이패드 에어는 128GB 옵션을 안 만들고 256GB로 바로 올라가서 우리를 더 고민하게 만들었죠. 에어 256GB를 사도 프로 128GB보다 더 싸지만 이게 몇만원 차이여서 그냥 프로 128GB를 살까 고민하게 되거든요. 256GB부터는 이미지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사진들을 클라우드 서비스 없이 다 보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고 가벼운 영상 편집도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256GB 이하 저장 공간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이제 또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크리티컬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 아이패드 프로에만 있는 기능들을 쭉 적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인테리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라이더 스캐너가 매우 중요한 기능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이패드 프로에만 있어요. 그리고 에어에서 프로모션이 빠졌다고 프로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IT 리뷰어가 아니고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개인 취향 존중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프로에만 있는 쿼드 스피커, 더 좋은 마이크 시스템, 6GB 램, 최고의 카메라, 페이스 아이디 같은 기능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능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좀 오버스펙일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면 또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이패드 에어만 있는 옵션들을 살펴보는 건데, 전자기기를 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색상과 디자인을 엄청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프로는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 색상만 있는데 아이패드 에어는 스카이 블루, 그린, 로즈 골드 색상까지 추가로 있죠. 이 색상들이 너무 예뻐 보여서 갖고 싶은 사람들은 에어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혹시 에어 색상을 못 고르겠는 사람들은 상단 링크를 눌러서 제가 전에 정리한 색상 비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어차피 케이스를 씌울 건데 색상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프로세서를 살펴볼게요. 프로는 A12Z, 에어는 가장 최신 칩 세대인 A14을 사용하고 있죠. 참고로 에어는 6코어 CPU, 4코어 GPU, 프로는 8코어 CPU, 8코어 GPU가 있죠. 혹시 코어가 뭐야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데이터나 그래픽을 각각 처리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어가 더 최신 칩이어서 싱글 코어 성능이 더 뛰어나요. 즉 공장 하나하나를 비교하면 에어의 공장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요. 대신 프로는 코어가 더 많죠. 그래서 둘 다 모든 공장을 돌리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프로가 좀 더 뛰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멀티코어 성능은 프로가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코어 몇 개만 돌리면 되는 간단한 작업은 에어가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대신 좀 더 고된 작업을 시키면 프로가 조금 더 잘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CPU 코어 개수보다 GPU 코어 개수 차이가 더 크죠. 그래서 이 차이가 GPU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더 느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이나 영상 편집이 대표적인 예시일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면서 큰 화면도 필요 없고 용량도 256GB 이하면 충분하고 라이더 스캐너, 프로모션, 쿼드 스피커, 페이스 아이디, 색상, 칩 이런 것도 다 상관없어. 그러면 이제 가격을 고려해 볼게요. 사실 가격은 계속 고려 대상이었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상관없으면 이것은 돈을 아끼고 싶어? 라는 질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카드 실적을 채워야 하거나 내 돈이 아니고 회사나 학교에서 사주는 거다. 아니면 그냥 나는 플렉스 하고 싶어. 나중에 저 기능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프로를 사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프로를 사면 되고, 한 18만원에서 25만원을 아끼고 싶은 사람들은 에어를 사면 됩니다. 이게 왜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18에서 22만원이라고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동일 조건으로 맞춰서 256GB 와이파이 모델을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약 18만원이고, 둘 다 가장 싼 엔트리 모델을 비교하면, 즉 에어 64GB, 프로 128GB를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무려 25만원이에요. 이 정도 가격 차이면 애플 펜슬 2세대를 사고도 남는 돈이어서 저는 꽤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각자 지갑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이것도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제가 짜본 알고리즘을 설명했는데, 프로 4세대, 에어 4세대 고민 중이신 분들은 영상을 쭉 보고 제가 더보기란에 이 알고리즘 파일 이미지 링크를 적어 놓을 테니까 그거를 보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에 항상 에어 색상만큼 많이 물어보는 게 프로 살지 에어 살지여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시도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13인치 맥북을 사용하고 있어서 굳이 맥북만큼 큰 아이패드를 쓰고 싶지 않아서 11인치 사이즈를 골랐어요. 그리고 아이패드에 뭐를 저장할지를 생각해보니까 사실상 강의 자료랑 앱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아이클라우드 50GB 플랜을 사용하고 있고, 학교에서 구글 드라이브 무제한 용량이 평생 제공되어서 64GB면 충분하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실제로 지금 제 아이패드에는 앱을 이것저것 다 설치했고 한 학기 강의 자료, 사진 조금 보관하고 있는데 64GB 중에서 25GB를 사용했습니다. 이 중 10GB는 시스템 파일이랑 캐시니까 실제로 제가 쓴 용량은 15GB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라이더 스캐너는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았고, 저는 벌써 카메라랑 아이폰이 있어서 아이패드로는 영수증이나 서류 스캔, 영상 통화할 때만 카메라를 쓸 것 같고, 소리에 그리 민감한 편이 아니고 아이패드의 주 목적이 영상 시청이나 영상 편집이 아니어서 스피커랑 램 문제도 괜찮았어요. 120Hz 프로모션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는데, 프로를 사용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솔직히 자기도 프로 쓰지만 스크롤할 때 조금 더 부드러운 것 외에는 잘 모르겠다고 에어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단계에서 스카이 블루에 영업당해서 아이패드 에어 구매를 확정 지었어요. 마지막 부분은 저의 아이패드 구매를 합리화하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해본 거고, 이 어려운 결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래요. 제가 다른 아이패드 모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아이패드 모든 라인업을 포함하기에는 이게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다른 기기랑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알고리즘은 모두가 각자 상황에 맞게 만들 수 있으니까 다음에도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일일이 다 답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아마 다음 영상은 에어팟 프로에 대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